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몸장님.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이고요. 예. 네, 몸장님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아, 사람이죠. 스승님이십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네, 네. 예,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 몸장님의 이 학부 때 성적을 공개할 수 아. 없죠. 이 영상 안 올라갈수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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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땀이 나네요. 그러면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시국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뭐 긴 얘기를 좀 짧게 드리자면, 예. 우리 사람이기 전에 생명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체가 지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간단하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 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이 놀심에서 많은 그 심리학 콘텐츠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보면서 맞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예. 각도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각도만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에너지 마련책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마련책이 필요한 건데 네. 그건 뭐 누가 봐도 작은 행복들이에요. 가끔 그거를 소확행하자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소확행이란 말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냥 내일 일은 모르겠다. 오늘 그냥 신나고 즐겁자. 예. 소확행을 좀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신데 약간 욜로라는 말로도. 네, 네, 네. 예. 근데 분명한 건 내일 더 일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즉 예. 지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행복이라는 걸 조금씩 경험해야 그 에너지가 마련되는 거예요. 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그 금지 약물 같은 거 복용하면 운동선수들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금지 약물들이 딱 주입하면 아니면 복용하면 바로 근육 빵빵 예.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상당 부분 이런 약물들의 효과, 관련된 약물들의 효과가 예. 행복감을 줘요. 영어 표현으로는 뭐 유포리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약간 쾌락적감 아니면 사이클로지컬 웰빙. 근데 그걸 주니까 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행복감을 만들어내서 예. 혹독한 훈련을 잘 거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육이 많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나 자원의 개념으로 행복을 생각하실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 같은 분 행복의 기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 이 한 명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거죠. 도구, 에너지, 배터리. 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건 오늘 만약에 되게 힘들고 내일 다음 주도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아주 짤막한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내가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에너지가 마련돼요. 저는 맥주 2캔, 쥐포 1장, 땅콩 20알.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하면 오늘 맥주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느낌이 바로 내일 일할 수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빠져나오죠. 어떤 거 있으세요? 저도 맥주 좋아하고요. 40캔? 맥주 4캔. 4캔. 맥주 4캔 그리고 공원 걷기.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활기차게 늘 일하시고 생산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왜 저렇게 프로덕티브할까? 라는 분들을 보면 이런 리스트가 많아.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나에게 한 번의 만족감을 머리에 딱 카운트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뇌가 나 오늘 한 번 이 에너지 하나 마련했어. 배터리 오늘 하나 챙겼어. 그런 느낌 만들어내는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결과적으로 해내시는 거더라고요. 약간 이게 배터리 같은 건가요? 그렇죠. 자원이에요. 도구이자 자원이죠. 행복을 느끼는 게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배터리를 여기다 자꾸 끼워 넣어줌으로써 100만 22, 100만 23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시리스트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제가 복권 당첨됐다가 파산한 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복권 당첨되면 몇십억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1, 2년 내에 파산을 하시는가 봤더니 위시리스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더 크게 소비해야 더 크게 써봐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행복을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근데 그 행복은 돈이 많아서 하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이니까 자꾸 큰 돈 써보고 더 큰 돈 써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크게 써볼까?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번의 과도한 소비가 끝나고 나니까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외국 사례에서는 복권 당첨되자마자 거의 100억 원짜리 요트 구입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거 정비하다 닦다가 큰일 나지. 힘들어 죽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돈이 탕진이 되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왜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적으로 파산 선고받은 상태의 분들이 많죠. 공통적인 특징이 위시리스트 없는 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몸장님 설렁탕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전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그냥 한 최소한 6시간 동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설렁탕을 좋아하니까 저는 맛있어 하는 좋아하는 설렁탕 집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이 아닌 다른 데서 40만 원짜리 설렁탕 먹는다고 해도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가요. 그렇죠. 저는 그 집에 가서 8천 원짜리 설렁탕 먹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뭘 좋아하는 거를 딱 받아 그걸 더 크게 비싸게 만든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비상식적인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소비들이 자꾸 나와요. 빠른 시간 내에. 물론 그 사이에서 굉장히 빠르게도 가까운 분들과는 의절해요. 가까운 분들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네. 복권 당첨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 이제 멀어지는. 제일 먼저 바꾼 게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꿨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그 배우자가 사실은 복권 당첨되기 전까지는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인데 자꾸 복권 당첨되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자꾸 내 목을 조르는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왜냐 나를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큰 부자들이 치르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성실하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저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제 아이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큰 부자인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자녀에게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얘기. 남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거 제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복권 당첨되면 그런 거죠. 갑자기 큰 부자가 되면 그래서 안 믿게 돼요. 제일 빠른 속도로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하고 그 다음에 친척 친구들과 이제 멀어지니까 그 빈 공간에 뭐가 남습니까? 외로움이 남죠. 그 외로움에 누가 들어와요? 사기꾼들이 들어오죠. 사기꾼들이 들어오죠. 이게 거의 공식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큰 돈 가지면 뭐 할까라고 하는 그 무의미해 보이지만 중요한 상상들을 해봐야 돼요. 가끔 제가 서울에서 부산 출장 갈 때 KTX 타면 2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 당첨되면 뭐 할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막 진짜 야 우리 제자 몸장님한테 나중에 내 책 적정한 사 100권쯤 선물할까? 막 이런 거. 진짜 궁금하게 교수님은 그게 100억어치의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2시간 반 동안 제가 위시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2억도 못 썼어요. 이게 그럼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네. 그렇죠. 그 사람들과 지내보고 그다음 평상시에 생각해보고 왜 유태인들이 그 경제교육 잘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유태인 심리학자들의 경제교육을 보니까 왜 저녁 때 가족끼리 밥 먹잖아요. 되게 웃긴 대화를 해요.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얘기예요. 야, 우리 100억 생기면 뭐 할까?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너 100불 생기면 어떡할래? 5살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5살한테 그러면 100불이 뭔지도 이해를 못해서 이게 1불인데 1달러가 100개가 있는 거야. 와 아빠 그러면 이 지구를 다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100불이면 뭐 하려면 이거 위시리스트를 적어보죠. 그렇잖아요. 제인한테 눈가사탕 5개. 그렇죠. 엄마한테 뭐 2개. 쿠키 몇 개. 이렇게 막 가져가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5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20살이 돼서 보면 이게 나의 너무너무 재밌는 옛날의 위시리스트예요. 10살 되면 한 1,000불 갖고 해보고 12살, 13살 되면 한 10,000불 갖고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점점 범위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고 다양한 여러 가지 위시리스트들이 있죠. 그게 있는 사람들은 복권이 당첨되면 일단 그거에 맞게 쓰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경제교육이라는 거죠. 돈을 어디다 쓸지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위시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보다는 좀 나중에 커서 일기가 좀 더 근사해지는 것처럼 위시리스트가 좀 더 근사해지고 거기에 사회적 의미도 들어가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는가도 거기에 표현을 하죠.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그게 경제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돈,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는 돈을 버는 분들은 죽기 직전까지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돈을 벌다가 끝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 삶은 그냥 소확해, 무책임한 삶.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의미가 있는 돈을 계속 벌면서 의미가 있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그 소망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속 선순환 구조가 그려지는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부자가 돼야 되죠.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들은 욕심꾸러기예요. 우리는 아주 되게 재밌는 욕심꾸러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욕심꾸러기 때문에 많이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리고 또 많은 열심히 사는 세계 각국의 분들은 뇌가 욕심꾸러기라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많이 가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허망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절망감보다 무서운 게 무망감이라 그래요. 근데 무망감이라는 게 뭐냐면 절망감은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붙이면 되죠. 희망이 전제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희망이 전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망감은 희망을 만들어낼 것 자체가 없는, 희망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지는 상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뭐냐? 좋아하는 게 없는 삶이에요. 오로지 책임만 다한 삶. 오로지 의무만 다한 삶.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이 가슴 아픈 분들의 사연을 보다가 상당 비율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죠.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분, 그리고 항상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한 분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고. 이 임무는 직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임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죠. 얼마나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분들이 결국은 그 과정에서 오로지 이런 일만큼은 안 일어나야 돼, 내 책임만큼은 완수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망감이 오는 겨. 나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죠. 사실은 그 남들을 위한 삶도 얼마나 숭고한 삶이에요. 남들을 위해 오랫동안 잘 사시려면 그냥 짧게 남들을 위해 살아가시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왜 우리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남들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오래 하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한테 배터리를 자꾸 껴줘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열심히 사는데도 책임과 임무와 완수와 그다음에 누를 끼치지 않은 분들은 그 결정적인 지쳐있는 순간에 그걸 드실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좋아하는 게 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정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지금 당장 댓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를 피시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위시리스트를 하나씩 적어보시는 훈련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오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땐 재수를 안 했는데 유학 갈 때 재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그 에너지 바들에 있는 거를 몇 번씩 하면서 약간의 힘, 그걸로 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투지가 불타오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시동 안 꺼지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고 위시리스트를 파악을 해서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더라도 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김희열 교수님을 모시고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SCI 논문에 나온 얘기 안 해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